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4쪽을 펴주세요. 네, 사전 내용 정리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환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환율은 뭐냐면 외국 돈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비율. 그러니까 1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1달러랑 바꿔주느냐? 1,000원이 있어야 바꿔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환율을 간단하게 하면 외국 돈의 가치예요. 외국 돈의 가치. 그래서 외국 돈에는 달러도 있고 뭐 위안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달러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 일단 여러분 그 환율의 뜻을 쓰고 그 다음에 환율 이번 환율의 결정은 조금 이따 마지막에 할게요. 그리고 3번이라 해야 되는데 2번이라 돼 있다 그지? 환율의 영향을 먼저 볼게요. 아까 환율이 뭐라고 했지? 그렇죠. 외국 돈의 가치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환율이 상승한다. 외국 돈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달러가 1,000원일 때와 1달러가 2,000원일 때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1,000원만 주면 1달러랑 바꿔줬는데 이제는 2,000원을 줘야 1달러랑 바꿔주잖아. 그럼 달러의 가치가 그렇죠. 상승했다 그죠?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거는 반대로 우리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야. 그지? 그죠?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야. 왜냐면 원래는 1달러가 필요할 때 1,000원만 주면 바꿔줬는데 이제는 2,000원이나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달러짜리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요. 1달러짜리 립밤이 있다 칩시다. 이걸 구입하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한국 돈 원래 얼마만 있으면 됐어? 1,000원만 있으면 1달러짜리 립밤을 구입할 수 있다. 그지? 근데 이제 1달러가 2,000원이 되면 1달러짜리 미국 립밤을 구입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2,000원이 있어야 돼. 여러분 1,000원 하는 게 2,000원 하는 거죠. 올랐죠 가격이. 그러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그렇지 안 사고 싶은 거야. 그러면 미국 립밤은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립밤을 사지 않는다. 수입이죠. 수입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야. 이해돼요? 자, 반대로 1,000원짜리 우리나라 과자가 있었어요. 그럼 1,000원짜리 우리나라 과자가 있었어. 그 원래 미국 사람들은 몇 달러 줘야 됐어? 1달러 주면 1,000원짜리 우리나라 과자를 살 수 있었어. 근데 이제 1달러가 2,000원으로 교환돼. 그럼 1,000원짜리 우리나라 과자를 몇 개 살 수 있어? 그렇지, 2개 살 수 있지. 그러면 한국 과자가 더 잘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더 잘 팔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는 오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한테 유리해. 뭐가? 환율이 상승하는 거.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살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뭐가 늘어나? 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환율 상승의 영향을 수출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립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지? TV다, TV. 자, 1,000원짜리 TV가 있다고 쳐. 절대 없지만. 자,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이 1,000원짜리 TV는 미국의 제품이 가면은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겠죠. 그럼 몇 달러예요? 1,000원짜리 TV는? 그렇지, 1달러지. 자, 근데 1달러가 2,000원이 됐어요. 이 1,000원짜리 TV는 몇 달러가 되죠? 그렇지, 0.5달러가 되는 거지. 왜냐면 반이잖아요. 그죠? 자, 1,000원짜리 이 한국 TV의 가격이 원래는 1달러였다가 몇 달러가 됐죠? 0.5달러가 됐어요. 반값이 됐어요.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야. 이 TV 사요, 안 사요? 사요, 그지?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다 그지? 수출이 잘 돼 안 돼? 잘 되는 거야. 왜? 우리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1달러에서 0.5달러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시험 보기로 종종 나오니까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환율 하락의 측면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환율이 뭐라 했지? 그렇죠. 외국 돈의 가치가 환율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래는 1달러를 우리가 가지려면 1,000원을 들고 가야 됐어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서 1달러를 500원만 줘도 이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1달러짜리 미국 물건이 있었어. 이걸 살려면 내가 한국에서 1,000원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얼마만 벌면 돼? 500원만 있으면 1달러짜리 미국 립밤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사던 것도 어떻게 하겠어? 그치, 2개 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되지. 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제품을 사는 거야. 이건 뭐야? 수입이지, 그지? 수입이 어떻게 돼? 늘어나는 거야. 왜냐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올라갔기 때문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해? 원화를 가지고 있던 국내 소비자가 유리해진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한테 유리해서 뭐가 잘 돼? 수입이 잘 되는 거야. 수입이 늘어나는 거야. 자, 그럼 그걸 구체적인 상황으로 봅시다. 자, 이 가방이 1달러라고 쳐요. 절대 안 그렇지만 1달러라고 쳐요. 자, 그러면 1달러를 1,000원과 바꿔줄 때는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이 가방은 내가 얼마만 있으면 이 가방을 살 수 있어? 그렇지, 1,000원만 있으면 이 가방을 살 수 있어. 그치? 근데 1달러가 500원이다. 그러면 내가 이 가방을 얼마가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렇죠, 500원만 있으면 이 가방을 살 수 있어요. 원래 이 가방은 1달러로 그대로지만 뭐의 가격이 내렸어요? 그렇지, 원화 표시 가격이 내렸지. 따라서 이 가방의 원화 표시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수입이 어떻게 돼? 증가한다. 뭐 할 때? 환율이 하락할 때 수입이 증가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환율 상승에서는 그 앞에 요거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입이 증가한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잘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면 이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들한테 유리하겠죠. 가격이 다운되니까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 국내 물가 수준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부존 자원이 부족하니까 수입을 해야 될 물건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는 석유가 안 나니까 석유 수입한다. 그죠? 석유가 안 쓰이는 데 없지. 모든 물건을 만들면 일단 운반해야 되잖아. 차에 실어서 날라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운송비가 일단 올라가니까 수입품의 가격도, 그치, 환율이 상승하면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다른 제품의 가격도 오르겠지. 그러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 석유 등의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국내 물가도 어떻게 돼? 상승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환율 변동의 영향은 3번에 있는 거예요. 환율 변동이 아래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환율을 이해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3번이에요. 3번에 이거를 뭐로 채우느냐? good or bad로 채웁니다. 유리하면 good, 불리하면 ba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2가지 사례만 얘기할게요. 자, 미국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100달러가 필요해요. 미국 여행하는데.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얼마가 있으면 100달러를 가질 수 있어요? 그치? 공 2개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10만 원이 있어야 100달러와 바꿀 수 있어. 그치? 근데 1달러에 2,000원일 때는 얼마가 있어야 100달러를 바꿀 수 있어? 내가 한국에서 얼마를 벌어야 미국 여행 갈 수 있겠어?
그렇지. 20만 원을 벌어야 100달러와 바꿀 수 있어. 그럼 언제 여행 가야 돼? 1달러가 1,000원일 때 가야 될까요? 2,000원일 때 가야 될까요? 당연히 1,000원일 때 가야 되죠. 그럼 환율이 더 뭐해? 2,000원보단 1,000원이 싸지, 그지? 그 해외여행 환율이 쌀 때 가야 되는 거야. 달러 가격이 쌀 때 가야 돼.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여행을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그래서 해외여행자 수는 감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가 비슷한 걸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외채는 뭐냐? 외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자, 100달러를 빌려서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얼마가 있으면 갚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이 얼마를 벌어서 이걸 바꿔서 갚을 수 있을까? 그렇지, 10만 원이 있어야 돼. 근데 1달러가 2,000원일 때는 그렇지, 20만 원이 있어야 100달러를 갚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외국에서 돈을 빌린 것을 갚는 시기, 상환이 갚는다는 것이에요. 뜻이에요.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는 시기는 환율이 뭐 할 때? 낮을 때, 쌀 때 갚는 게 좋다.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외국 빚에 대한 부담도 어떻게 돼? 증가한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00달러를 갖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 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내야 돈을 갚을 거 아니야. 그럼 100달러 수익을 내려면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10만 원의 수익만 내면 돼. 근데 1달러가 2,000원일 때는 20만 원의 수익을 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외국 빚을 갚는 시기는 환율이 낮을 때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환율 변동의 영향이 어떠한지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환율의 결정으로 가요. 그럼 이 외국 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과 똑같아. 외국 돈이 거래되는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돼요. 그러면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면 수요가 늘어나지.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반대로 달러의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달러가 거래되는 외환 시장이에요. 그럼 달러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는 거야. 언제 달러가 들어올까? 그치,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을 잘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들어왔죠. 국내로 해외 여행객이 많이 놀러 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놀러 왔어요. 달러를 들고 오죠.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많이 와요. 돈을 들고 오죠.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달러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어떻게 돼? 달러의 가격이 내려가지, 공급이 증가하니까. 자, 반대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는 걸 봅시다. 자,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해외에서 돈 쓸 일이 많아진다는 거야. 자, 외국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사요. 수입이 늘어나요. 달러가 필요하죠. 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요. 달러가 필요하죠. 해외로 유학 가는 사람이 많아요. 달러가 필요하죠. 해외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야 돼요. 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달러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이 그렇지, 올라가지.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 유리했어요? 수입에 유리했어요? 그렇지, 수출에 유리하지. 그럼 다시 달러의 공급이 증가해서 이게 균형이 맞아간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결정에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앞에 요것도 하나 써두면 좋겠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수입이 늘고 해외로 여행 가거나 유학 가는 사람이 많고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자꾸 갚아야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수출이 많고 우리나라로 해외 여행객이 달러를 갖고 들어오고 우리나라로 오는 유학생이 많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져서 달러의 공급이 증가해서 환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